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가액의 특징으로 가장 틀린 것.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집계한다. 네, 이걸 알고 싶어서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해 내야 되면 원가를 알아내야 되죠.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제공품과 제품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공품은 뭐예요? 이렇게 뭐 인형을 만들려면 만들다 만 거, 제품은 다 만든 거. 원가는 이렇게 내가 만드는 과정에 돈이 얼마 들어갔나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예,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계획, 통제, 의사결정. 예, 원가액의 목표죠.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 4번은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가 아니라 누구죠? 원가액에는 내부 이해관계자죠. 그래서 4번이 오답이고, 두 번째,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도소매 등에서 매출원가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1번이 틀렸네요. 왜요? 도소매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사업을. 도소매 기업은 사오죠. 예, 사올 때 당연히 원가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팔죠. 그러니까 도소매 기업들은 원가라는 게 없는 게 아닌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 했던 것 같은데요. 도소매 기업들에서 가끔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원가가 없다고. 원가가 없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소매 기업들이 왜 원가가 없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냐면, 원가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이죠. 왜? 사오는 금액이 원가니까 그냥 그대로 팔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소매 기업들에서 이 원가를 알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하지 않죠. 그래서 도소매 기업들은 이런 서류 작성 안 합니다. 뭐요?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 특별히 이 금액 구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 사오는 금액이 거의 원가니까. 그런데 제조기업들은 사오죠. 원재료를 사와요. 그때 뭐가 발생합니까? 당연히 원가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 뭐가 들어갑니까? 원가를 써야 되죠. 그래서 제조기업들은 이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거,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조기업에서 원가 회계라는 게 특별히 필요한 거죠. 도소매 기업들에서는 굳이 원가 회계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원가라는 게 특별히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오답입니다. 원가 회계는 도소매 기업이 아니라 제조기업에서 필요한 겁니다. 3번,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간접 원가란 간접비 얘기하는 거죠. 간접비, 직접비, 간접비 했을 때 간접비는 추적할 수 없다. 맞는 거죠. 회피 가능 원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 회피할 수 있는 원가입니다. 저 반대말은 뭘까요? 만들면 되겠죠. 회피 불가능 원가.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회피 불가능 원가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변동비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조업도란 글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조업도란 말 보시면 뭐로 바꿔서 이해하시라고요? 생산량으로. 그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조업도란 말은 와닿지 않죠. 근데 생산량이란 말은 느낌이 확 와닿잖아요. 원래 조업도와 생산량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조업도 중에 한 사례가 생산량인 건데, 그냥 생산량으로 이해하셔도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생산량이 증가할 때 뭐라고요? 총액은 비례해서 증가한다. 저번 시간에 이랬었죠, 여러분. 총 변동비 뭐라고요? 비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총 변동비 비례. 맞는 말이죠. 4번, 경영자가 미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원가의 크기를 고려하므로 매몰 원가. 예, 매몰 원가가 뭐라고요? 과거의 원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의사결정하는데 현명한 선택을
못 내린다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매물 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다. 매물 원가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매물 원가는 과거의 원가라고 그랬죠. 과거의 원가니까 통제할 수 없죠. 왜?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네요. 4번 가공 원가, 가공비가 뭐였나요, 여러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합치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초 원가죠. 가공 원가는 뭡니까?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됐네요. 5번 옳지 않은 것. 다시 나오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합친 거 기초 원가 맞는 말. 두 번째 혼합 원가는 혼합 원가 섞인 거라고 그랬죠. 혼합 원가가 뭡니까? 준 변동비,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는 거.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를 말한다. 맞나요? 틀렸죠? 2번이 틀린 말이죠. 왜? 이건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이니까 뒷부분이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죠. 준 변동비는 혼합 원가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다며요. 예, 처음에 생산량이 없어도 원가는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가가 증가하는 거죠. 예, 그래서 2번은 변동비를 얘기하는 설명이고 3번 간접비는 추적할 수 없다. 맞는 말. 4번 준고정비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계단 원가. 그래프 모양이 이런 계단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일정한 구간 내에선 택시 요금이 똑같다. 구간을 벗어나면 요금이 증가된다. 예, 그런 말 나오죠. 관련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하고 그걸 벗어나게 되면 증가되고 그리고 또 일정하다 벗어나면 또 증가되고 그런 게 준고정비다. 6번 원가의 특성이 아닌 것.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자료 제공. 2번 틀렸죠. 외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말이고 다음 페이지에서요. 7번 제조 원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 간접비는 제조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추적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고정비는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생산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다. 예, 조업도는 일정하죠. 생산량의 변함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3번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 총이란 글자가 나오네요. 총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비라 하고 총 변동비는 비례하죠. 그러니까 같이 증가 감소를 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여기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직접 재료비는 앞에 무슨 글자가 생략된 거라고 그랬죠. 변동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도 변동이란 글자를 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다 변동밖에 없다. 네 번째 4번이 틀린 말인데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표현 나옵니다. 완전히 고려. 나중에 배울 텐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은 단계가 아니라 상호 배분법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아마 다다음 시간쯤에 배울 것 같은데 상호 배분법으로 고쳐야 됩니다. 상호 배분법입니다. 완전히 고려하는 건. 그 다음 8번 직접 재료비는 1번 틀린 말이죠. 여러분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그래서 양쪽에 다 해당되는 건 직접 노무비였죠. 두 번째,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의 고려해서는 안 되죠. 틀린 말. 세 번째, 고정비는 조업도에 상관없이 생산량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여러분, 고정비는 일정이란 말은 맞지만 증가하는 게 아니죠. 고정비는 그냥 일정하죠. 증가하진 않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말. 직접비는 추적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말이죠. 9번, 공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뭐 숫자 같은 거 여러 개 나오는데 이거 계산 문제 아닙니다. 질문이 뭡니까? 매물 원가입니다. 자, 매물 원가에 대해서 질문했네요. 자, 여기 써진 얘기를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째 줄 화물차 얘기 나오고 취득 원가 샀대매요. 차를 샀대요. 얼마예요? 350만 원에 샀어요. 산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차를 타겠죠?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사용하면 차가 뭐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감가상각이 발생할 겁니다. 감가상각이 얼마 발생했답니까? 250만 원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고장났죠. 고장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장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래요, 여러분? 두 번째부터 고장났는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수리해서 처분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 나오죠. 수리해서 처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리해야 되니까 돈 들어가죠. 얼마가? 50만 원의 돈이 들어간대요. 수리비가. 그러면 얼마에 팔 수 있대요? 120에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은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안 고치고 그냥 팔면 차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더 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얼마? 60만 원에 판대요. 자, 질문이 뭐다? 매물 원가. 매물 원가가 뭐라고요? 과거에 발생한 거. 그럼 여러분 시점으로 따서 보십시오. 현재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현재죠. 지금 옛날에 차 산 건 옛날에 샀어요. 후회해도 소용없고 차 샀고 차를 이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고장까지는 난 거죠. 이건요. 이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죠. 고장 났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고쳐서 팔까? 그냥 팔까? 이건 미래 일인 거죠. 그럼 매물원가는 뭐라고요? 과거에 발생한 거. 과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매물원가는 얼마입니까? 100이죠. 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 누게 빼줘야 되죠. 예. 감가상각비 빼주니까 장부가는 지금 100이죠. 그래서 매물원가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정답입니다. 근데 9번 문제는요. 이것도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뭘요? 기회비용은 얼마냐고. 만약에요. 이렇게 질문했으면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한다. 뭐요? 수리 후 팔려고 해요. 이걸 선택하겠대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이걸 선택하면 얘가 기회비용이 아니라 이걸 선택하면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게 얘밖에 없죠. 그러면 기회비용은 60만 원이죠. 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뭘 선택하면? 그냥 팔아버린다면. 그냥 팔아버린다면 이걸 선택한다는 소리죠. 그럼 기회비용은 얘를 포기한 거니까 120만 원이 되겠죠. 지금은 매물원가를 물어봤지만 기회비용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음 다시 돌아가셔서 10번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 원가에 해당한다. 틀린 말이죠. 기초 원가는 뭡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그러니까 기초 원가 속에는 제조 간접비가 포함이 안 되죠. 고정 원가만 있고 변동 원가는 없다. 아니죠, 여러분. 제조 간접비는 두 개로 나눠지죠. 뭐로? 변동 제조 간접비도 있고 고정 제조 간접비도 있죠. 그러니까 2번 틀린 말이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가공 원가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4번도 오답이죠. 왜? 제조 간접비는 왜 제조 간접비입니까? 간접이라는 애들을 다 묶어서, 그러니까 간접 재료비도 간접 노무비도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간접이 들어가는 애들은 다 제조 간접비입니다. 11번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별하는 거죠. 12번 단기의 직접 노무비는 얼마냐? 직접 재료비 10,000원, 그 다음에요 직접 노무비 얼마인지 안 줬고 제조 간접비 50,000원. 제가 왜 이렇게 3개 썼습니까? 이게 원가의 3요소죠. 3가지. 자, 직접 노무비 얘를 모르는데 이런 표현 나오죠. 뭐라고? 직접 노무비는 뭐라고요? 가공비의 몇 프로? 가공비의 20%다. 그런 말은 써져 있죠. 자, 그러면 가공비가 뭔지 알아내야겠죠. 자, 그럼 얘를 다시 밑에다 제가 옮겨 쓸게요. 그대로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20%다. 자, 가공비가 뭡니까, 여러분? 다시 옮겨 쓰면 직접 노비. 가공비를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가공비란 말을 보시면 얘가 반드시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직접 노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다. 맞나요? 그러면 다시 쓰면, 자, 여러분 우리 그냥 제가 자꾸 저기 해서 그런데 우리 수학 시간에 자꾸 뭘 해볼까요? 예, 여러분 얘를 알아내는 거죠. 그럼 얘를 x로 놓을게요. 우리 수학 시간에 미지수를 x로 많이 놓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 x 이퀄 가로 열고 x 플러스 얘는 알죠. 얼마? 50,000원. 그러면 50,000원 곱하기 20%. 그 다음 x 이퀄 이제 가로를 뭐 합니까, 여러분? 펼치죠. 이렇게. 그럼 x 곱하기 20% 하면 0.2x죠. 20%가 0.2니까 다시 50,000원에서 20% 하시면 50,000원에 0.2죠, 여러분? 그럼 얼마 나옵니까? 60,000원. 아, 죄송합니다. 50,000원에 20% 하면 10,000원이죠, 여러분? 플러스 10,000원 이렇게 펼치면 다 가로 펼쳐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x로 되어 있는 걸 한쪽으로 다 몰아야죠. 그러면 한쪽으로 몰면요. x-0.2x 이퀄 10,000원이죠. 왜냐면 이게 이항이라고 하죠.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니까. x에서 0.2x를 빼면 얼마입니까? 0.8x죠. x 앞에 1이란 말이 있는 거니까 1은 쓰나 많아서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x-0.2x니까 빼시면 0.8x는 10,000원. 그럼 x는요? 10,000원을 0.8로 뭐 하시면 됩니까? 나눗셈 하시면 나오겠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x는 12,500원이 나오네요. 나눗셈 하시면 x 구했죠? 12,500원. 지금 질문이 뭡니까? 직접 노무비.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12,500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 13번. 원가 뭐라고요? 행태에 따른 분류. 원가 행태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고정비, 변동비. 이건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그 다음 14번. 다음과 같은 원가 형태를.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위에서도 그림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계단 모양이죠. 그래서 뭐다? 계단 원가. 다른 말로요, 준 고정비. 그 다음 15번. 문제 그림. 자, 여기요, 조업도, 생산량, 총원가. 근데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죠, 여러분. 근데 총이라고 그랬죠? 총 누가 일정합니까? 총 고정비죠. 변동비가 아니라 총 고정비, 고정 원가라고 했으면 1번이 맞는 말일 텐데 틀렸죠. 그 다음 2번. 총이란 말이 보이죠? 근데 생산량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증가하죠. 고정비가 아니라 뭡니까? 변동비죠. 그러니까 결론은 1번과 2번은 그래프가 거꾸로 그려져 있는 거죠. 1번과 2번은 위치를 바꾸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이런 그래프는 본 적이 없고 이런 그래프는 없고 왜? 준변동비요? 준변동비는 뭐 떠올리시면 되냐면 이거 있는 애들 생각해라. 뭐요? 기본요금 있는 애들. 우리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거. 왜?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기본요금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쓰면 쓸수록 요금이 늘어나죠. 이게 준변동비 그림이고 4번이 정답이죠. 준고정비 계단 모양. 그래서 계단 원가. 16번 조업도를 생산량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액도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할수록 총액도 감소하는 거. 이게 뭡니까? 뭔데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례죠. 총 뭐가 비례입니까? 총 변동비. 그러니까 16번은 지금 뭘 물어보는 질문입니까? 변동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변동비, 가장 대표적인 변동비가 뭡니까? 이거죠. 4번. 원재료 투입비용.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재료도 많이 써야죠. 물건을 적게 만들려면 재료 조금만 들어갈 거고. 그래서 16번은 4번이 정답이고 17번 다음의 원가 행태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위당이란 말이 나왔네요. 단위당이 뭡니까? 지금 그림 보이면 일정이죠. 총 그림이 있는데 총 그림이 증가죠. 뭐예요? 비례 생산량에 따라 쭉 늘어나니까 비례죠. 여러분 단위당 뭐가 일정하고 이 말이죠. 총 뭐는 비례 단위당 뭐는 일정. 들어갈 말이 뭡니까? 공통적인 말 변동비죠. 이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변동비.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직접 재료비 또는 직접 노무비. 변동 직접 재료비, 변동 직접 노무비. 18번 조업도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 단위당이란 말이 나왔죠. 근데 증가하는데 감소. 거꾸로죠. 그럼 이 말이네요. 반비례.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 다음 조업도 순이 감소할수록 역시 증가. 감소하는데 증가. 반대 모양이죠. 반비례죠. 단위당 뭐가 반비례입니까? 이 안에 들어갈 말 단위당 고정비가 반비례죠. 고정비를 질문하는 거네요. 여러분 고정비 매달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임차료, 월세, 감가, 상각비 또는 보험료. 이런 것들은 매달 일정한 비율이죠. 일정한 금액들이죠. 그래서 1번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인 고정비다. 그 다음 1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총 일정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감소. 총 일정 똑같은 거죠. 단위당 증가하는데 감소니까 반비례죠. 들어갈 말 뭡니까? 위에서 금방 했죠. 여기 들어갈 말 고정비죠. 그러니까 19번에 2번이죠. 20번 옳은 것은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정비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증가한대요. 고정비는 일정한 거죠.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틀렸고 변동비가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1, 2번은 거꾸로 쓰여 있는 거죠. 지금 설명이 1, 2번은 위치를 바꿔야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단위당이란 말이 나왔죠. 단위당 고정비는 뭐라고요? 반비례. 증가하는데 감소한다. 이게 반비례죠.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네요. 단위당 변동비는 뭐합니까? 일정. 라면 한 개 먹는 건 사람당 똑같죠. 한 사람당 라면 한 개씩 먹죠. 4번도 잘못된 표현이고 21번 옳지 않은 것은 제조 원가 요소는 재료비, 농비, 경비, 원가의 3요소. 두 번째,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분류하면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 다음 세 번째, 제조 원가 요소와 판관비 요소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관비로 계상해야 된다. 3번이 잘못됐네요. 4번을 먼저 보고 3번을 다시 얘기할게요. 재료비는 여러분 재료비 저번 시간에 3번, 4번 얘기는 요 식더올리 요거식 물어보는 거죠.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4번이 재료비, 직접 재료비, 기초 재료에다 단기 재료 매입액을 플러스하고 기말 재료는 차감하고 그 얘기네요. 식쓴 거 4번도 맞는 말. 그럼 3번이 왜 틀린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디서 원가가 발생했는데 이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게 제조와 관련된 거, 제조가 아닌 거. 여러분 제조가 아닌 게 뭡니까? 판관비죠.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할 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이게 500번대고 이게 800번대죠. 이게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고요. 예를 들면 가장 이거죠. 자, 식사값.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소위 말해서 이거 하죠, 여러분. 회식. 회식은 전체 직원이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회사 직원? 그러면 회사 여기 생산직 직원들이 쭉 앉았고 여기 사무직 직원들이 쭉 앉았어요. 다 같이 뭐 고기 구워 먹고 회식하겠죠. 자, 회식비 얼마 나왔다?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0만 원 중에 생산직 직원이 얼마치 먹었는지 사무직 직원이 얼마치 먹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예, 이거 이렇게 섞어 먹었는데 누가 얼마큼 먹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거 계산하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걸 안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여기 3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구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하겠다? 판관비. 그러면 811번 복리 후생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100만 원 다.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라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래도 배분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이 100만 원을요. 일부분은 511번 판관비, 511번 복리 후생비, 일부는 811번 복리 후생비로 나눠줘야 됩니다. 배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배분하냐고요? 이럴 땐 기준점을 제시해서, 여러분 보통 기준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 만약에 생산직 직원이 쭉 직원 있잖아요. 7명이다. 사무직 직원은 3명이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 수 비율대로 그나마 이게 합리적이니까, 왜냐면 그냥 가정하는 거죠. 1인당 먹는 건 똑같았을 거란 가정에서, 그래서 70만 원은 500번대 복리후생비 쓰고 800번대 복리후생비로는 30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나눠주셔야 됩니다. 모르겠다고 해서 전부 다 판관비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그래서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그 다음 22번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여기 할 때 좀 상대적으로 여러분 뭐라고요? 전부 원가 계산의 상대적인 게 누굽니까? 변동, 개별의 상대적인 거, 종합. 요 정도로 해도 좀 봐두시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1번이 왜 틀렸나? 앞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전부의 상대적인 게 종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고요. 전부 아니면 비교하시려면 이렇게 비교하셔야 되죠.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얘기하든 개별과 종합이라고 얘기하든 이런 게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1번이 지금 잘못됐죠. 뭘 바꿔야 됩니까? 고정 제조 간접비까지 포함한다. 그럼 전부 원가 계산, 고정 제조 간접비를 뺀다.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1번이 오답이네요. 2번은 맞죠? 2번 보잖아요. 개별과 종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 23번 기본원가 또 나오네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얘는 뭡니까? 2번도 꼭 알아야 되죠. 이건 가공 원가 가공비라고 하죠.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친 걸. 그 다음 24번 다음 자료에서 기초 원가와 가공비 양쪽에 모두 해당되는 것. 이거 계산 문제 아니죠? 여러분 양쪽에 모두 해당되는 건 뭡니까? 직접 노무비죠. 40만 원. 숫자 나왔다고 계산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 그 다음에 25번 가공비. 가공비가 뭐라고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직접 노무비는 알려줬네요. 50. 그럼 뭐만 알면 됩니까? 제조 간접비만. 그런데 제조 간접비가 안 나와 있고 이런 말이 있네요. 제조 간접비라는 글자는 있는데 여러분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되는 거죠. 이게 둘이 찢어진 거니까 도로 합쳐놓으면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얼마입니까? 75만 원이죠. 직접 노비는 50만 원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둘이 더하면 125만 원. 26번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얼마입니까? 나와 있네요. 15만 원. 여기 직접 노비는 32만 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47만 원. 기본 원가 구했죠? 그 다음에 뭐도 구해야 됩니까? 가공비.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직접 노비 주어졌죠? 금방 32만 원. 플러스 제조 간접비. 근데 제조 간접비가 없네요. 여러분 제조 간접비가 뭡니까? 제조 원가 중에서 제조 원가 중에서란 말은 물건을 만들어가는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가 아닌 건 다 제조 간접비다. 그래서 간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 중에 하나죠. 간접 노비, 제조 간접비, 간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6만 원이죠. 그래서 16만 원입니다. 뭐는 포함이 안 됩니까? 광고 선전비는. 왜냐하면 광고 선전비는 여러분 얘는 광고 선전비는 아예 뭐가 아닙니까? 제조 원가가 아니죠. 왜?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회사도요 물건 만드는 것 때문에 광고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들이 광고비로 1년에 막 수십억씩 수백억씩 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광고비로 왜 쓸까요? 그 많은 돈을. 팔려고 광고하지 만들려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할 때 이런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은 511번도 있었고 811번 제조하고 판관비 이렇게 두 개 있지만 이런 광고 선전비는요 번호 체계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500번대 번호가 없습니다. 800번대 번호만 있는 겁니다. 왜? 제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500번대 광고 선전비라는 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제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판관비이기 때문에 물건 만드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속임수 자료로 준 겁니다. 광고 선전비는. 그러면 얘도 알 수 있죠? 얼마입니까? 48만 원이네요. 가공비도 구했죠? 둘이 더하면요 95만 원. 4번이 정답이겠죠. 그 다음 27번 제공품 대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원가 흐름에서 요 제공품 계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공품 계정의 대변이 의미하는 게 뭐다? 단기제품 제조원가. 다른 말로는요 완성품. 완성하는 데 들어간 돈입니다. 이게 완성하는 데 쓴 원가가 얼마냐? 단기제품 제조원가. 물건 만드는 데 다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입니다. 그래서 뭐다? 답은 이거죠. 단기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 28번 똑같은 질문입니다. 27번에 제공품 계정 뭐라고요? 대변에서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되는 거. 제공품 대변에서 제품 차변으로 똑같은 거죠. 제공품 뭐였어요? 대변에서 제품 차변. 이렇게 가는 얘 말하는 거라고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요게 제일 뭐 이거 물어보면 거의 이겁니다, 여러분. 예.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 제공품 물어보면 90% 물어봅니다. 단기제품 제조 원가. 그래서 돌아가시면 역시 얘가 답입니다. 근데 보기에 얘가 글씨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완성. 요게 키워드라는 거. 완성이. 그죠? 다 만든 데 들어간 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 29번. 원가 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 똑같은 문제지만 얘죠, 얘. 이거. 자, 원가의 3요소가 투입돼서 제공품 다 만들면 제품 다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팔아야죠. 팔면 매출 원가. 그래서 답은요. 매출 원가가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되죠. 팔린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물론 이 자리 대신에 재료비 대신에 뭐 써도 돼요? 노무비 써도 되고 경비 써도 되고. 그죠? 그 세 개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좀 계산 위주의 문제들이 더 많을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